당신이 회사에서 사라지는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책상을 뒤집는 일도 없습니다. 문 앞에 경비가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잠깐 회의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상사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 한 병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감사가 아닙니다. 삭제 버튼입니다. 당신이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져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를 배신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차갑습니다. 당신의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미워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보는 것은 당신의 지난 15년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틴 야근도 아닙니다. 아이가 잠든 뒤 다시 켰던 노트북도 아닙니다. 아픈 몸으로 출근했던 아침도 아닙니다. 회사가 보는 것은 계산표입니다. 나이, 연봉, 생산성, 대체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사람을 더 적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회사가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의 가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해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를 믿었던 사람들이 왜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년이라는 나이가 어느 순간부터 경력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중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가능성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더 커질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더 비싸질 사람인가? 20대의 실수는 경험이라고 불립니다. 30대 초반의 부족함은 성장 과정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40대의 느림은 비용이 됩니다. 40대의 피로는 리스크가 됩니다. 40대의 높은 연봉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것은 이 계산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사 안에서 그 계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만 모를 뿐입니다. 중년의 해고가 무서운 이유는 월급이 끊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20대의 실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체력도 있습니다. 사회도 어느 정도는 실수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40대의 실직은 다릅니다. 뒤에는 주택대출이 있습니다. 앞에는 아이의 학원비가 있습니다. 옆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위에는 늙어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말하지 못한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은 무엇이었지? 그래서 중년의 해고는 직장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역할을 잃는 일입니다. 회사에서의 자리나 자인, 왜 자리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의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배우자 앞에서의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중년은 무능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너무 오래 한 회사를 믿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너무 오래 회사가 자신의 충성심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회사는 충성심을 마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충성심을 숫자로 바꿉니다. 당신은 야근을 했습니다. 회식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늦은 밤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만 버티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당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회사도 나를 알아주겠지.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이 말들은 예의 바릅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차라리 무례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중합니다. 웃으면서 끝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서류를 내밉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 알게 됩니다. 나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계산에서 밀린 것이다.
여기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어린 후배 한 명이 아닙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상사 한 명도 아닙니다.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AI가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외주 인력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해외 인력이 있습니다. 더 낮은 연봉을 받아들이는 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KPI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효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는 이것이 붕괴입니다. 예전에는 경력이 방패였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경험은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험이 자산이 되려면 그 경험이 현재의 기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만 묶인 경험은 회사 입장에서는 점점 무거운 비용이 됩니다. AI를 모른다고 오늘 당장 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보다 AI를 잘 쓰는 후배가 당신이 하루 종일 하던 일을 몇 시간 안에 끝냅니다. 당신보다 회사를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당신보다 더 빠르게 결과물을 만듭니다. 당신보다 조직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싸고 더 유연합니다. 그때 회사는 다시 계산합니다. 누가 더 오래 충성했는가? 아닙니다. 누가 더 싸게 결과를 내는가? 누가 더 빨리 바뀌는가? 누가 더 쉽게 교체 가능한가? 이 질문 앞에서 감정은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나는 회사가 힘들 때 떠나지 않았는데, 나는 후배들도 키웠는데. 맞습니다. 그 억울함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억울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시장은 단지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가? 지금 이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지난 시간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시키는 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버텼습니다. 상사의 기분도 맞췄습니다. 후배가 들어오면 일을 가르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맞았습니다. 회사는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책임감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묵묵히 버텨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대출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도 늘었습니다. 연봉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의 숫자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봉은 올라갔지만 회사는 그를 더 이상 성장 인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은 많아졌지만 회사는 그 경험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책임지는 것은 많아졌지만 회사는 그것을 가치가 아니라 부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의실로 불렸습니다. 상사와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 침묵만으로도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사람은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얼굴입니다. 배우자의 얼굴, 아이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얼굴.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지? 부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그는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온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안정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충성의 보상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회사도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입니다.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계산의 결과입니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만 그 계산표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물론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국가는 중년 노동자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는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의 삶은 그래야 한다는 말 위에 셀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뀔 때까지 대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도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월급 하나만 믿지 마십시오. 중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수입원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하나에 생활비, 대출, 교육비, 노후,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모두 걸려 있다면 그것은 안정이 아닙니다. 조용한 위험입니다. 월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멈추는 순간 그 흐름은 끊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자산이고 무엇이 부채인지,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생각할 시간, 다음 일을 찾을 시간,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할 시간, 그 시간을 돈이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체면을 위해 돈을 태우지 마십시오. 중년의 파산은 꼭 사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처럼 집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처럼 차를 타야 합니다. 남들처럼 아이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남들처럼 괜찮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은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체면은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소비와 불안 때문에 하는 소비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당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까지 자신의 삶을 계산하지 않으면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모든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조직 안에서 모든 진실이 당신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20대가 하면 팩이라고 불립니다. 40대가 하면 불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넘겨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중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은 당신을 지키는 일에 먼저 쓰여야 합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계도 재편됩니다. 예전에는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누던 위로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남았을 때도 자기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기술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술을 모른다고 오늘 당장 해고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계속 피하면 언젠가 당신이 하던 일이 당신보다 기술을 잘 쓰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AI는 당신의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쓰는 사람은 당신의 경쟁자가 됩니다. 중년에게 필요한 공부는 자격증 수집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일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공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새로운 도구와 연결하는 공부입니다. 경험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기술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기술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당신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변하지 않는 관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회사도 변합니다. 상사도 변합니다. 동료도 변합니다. 시장도 변합니다. 어제 당신을 필요로 했던 조직이 내일도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년에 상처받는 이유는 변화를 배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규칙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산업도 변합니다. 직업도 변합니다. 당신의 가치도 변합니다. 그러니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 변했지? 대신 물어야 합니다.
변한 세상에서 나는 무엇으로 다시 필요해질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7번째,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준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준비는 월급이 나올 때 해야 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해야 합니다. 아직 가족에게 불안을 말하지 않아도 될 때 해야 합니다. 아직 체력이 남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위기가 와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위기는 움직일 힘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합니다. 작게라도 해야 합니다. 돈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체면을 줄여야 합니다. 자신의 시장 가치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떠나도 시장은 나를 필요로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피로처럼 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안에서의 소외감으로 옵니다. 회의에서 내 말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지는 느낌으로 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내 이름이 빠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후배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도구를 쓰는 장면으로 옵니다. 상사가 나를 어려운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의실 문 앞에서 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때서야 많은 사람은 깨닫습니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나만 그 계산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늦게 보는 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현실을 빨리 보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의 충성심을 영원히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회사가 당신의 헌신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회사의 선에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준비한 선택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중년은 가장 잔인한 심판대가 됩니다. 회사는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계산해야 합니다. 당신의 돈을, 당신의 시간표를, 당신의 기술을,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를. 회사가 당신을 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시간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바친 과거도 당신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지금부터 바꾸는 선택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차가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회사가 당신을 버리는 날, 당신은 그날 처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표 안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